차가운 공기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법무법인의 회의실을 가득 채웠.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 그 풍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만이 현실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 강태민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다.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답게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마치 이 시간이 1분 1초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 그의 맞은편에는 서유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 지난 10년간 강태민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웠.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무거운 침묵을 깼다. 두 분 이혼 합의서의 모든 조항을 검토하셨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철저히 중립적이었지만 이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는 그조차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유진 씨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부족하지 않을 생활비. 내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대가치고는 과분하지.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연민도 없었. 오직 시혜를 베푸는 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 그는 유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향해 턱짓했다. 당신은 사회 경험도 능력도 없어. 내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군말 없이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니까. 서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시선은 재산분할 목록의 빽빽한 숫자들을 훑었. 강태민의 말대로 일반적인 이혼 여성이라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그 돈에는 그녀의 청춘과 헌신에 대한 모욕이 담겨 있었. 유진의 침묵이 길어지자 태민의 미간에 짜증 섞인 주름이 잡혔다. 뭘 망설이는 거지, 더 원하는 거라도 있나? 당신의 가치는 딱 거기까지야. 그걸로는 부족한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그는 서유진이 돈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 그때 유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 아니요, 더 필요한 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 하지만 한 가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뭐라고, 이제 와서 이미 서명은 끝났어.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유진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돈이나 보석 같은 게 아니에요. 당신 서재에 있는 낡은 그림 한 점, 당신이 결혼 초기에 이름 없는 화가에게서 사와서 구석에 처박아 둔 그 그림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민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조차 잊고 있던 그림이었다. 그 쓰레기 같은 그림을 뭐하러 취향하고는. 좋아, 가져가. 이제 됐나? 내 시간을 더는 낭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군. 그는 선심 쓰듯 허락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 서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강태민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기묘한 미소였다. 고마워요, 강태민 씨. 당신이 준 모든 것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강태민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도 전에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았. 가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타인이 된 서유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태민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는데도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이제 상관없는 여자였다. 가치 없는 존재. 회의실을 나온 서유진은 법무법인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만이 남아있었. 그녀는 손에 든 작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을 증명하는 이혼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하고 지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강태민이 쓰레기 취급한 그 낡은 그림,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 그 그림은 무명 시절에 천재 화가 진의 유일한 유작이었다. 그리고 그 화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 그림을 그린 화가 본인,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서유진. 강태민은 자신의 발밑에 놓인 거대한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유진의 모습은 아래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다음 회의를 위해 자신의 차에 오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 오늘 저녁 일정은 뭐지? 중요한 약속이었으면 좋겠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마저 느껴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단순한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 선포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 적장이 방금 전 자신이 경멸하며 내쫓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겼던 여자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서유진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났.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강태민, 당신이 나에게서 앗아간 건 돈이 아니야. 내 시간과 존엄성이었지.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앗아갈 것도 돈이 아닐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자만심, 당신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려 주겠어.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생존 투쟁의 시작이었.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 그날 밤 강태민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이혼을 자축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을 덜어냈다고 생각했. 그의 주변에는 그의 성공에 기생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 중 누구도 강태민의 발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 한편 서유진은 허름한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익숙하게 해외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기 시작했.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단순한 현모양처가 아니었. 세상이 잠든 시간,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 강태민이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서재에 있는 모든 경제 서적을 탐독했고 그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급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했. 그녀는 거대한 맹수 곁에서 조용히 숨죽인 채 사냥의 때를 기다리는 암표범과도 같았. 화면 위로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그것은 서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 그녀는 작은 그림 한 점을 미천 삼아 거대한 금융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확신만이 가득했. 강태민 씨, 당신이 말했죠. 내 가치는 딱 거기까지라고. 그녀는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부터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줄게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여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 새로운 서유진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 거대한 제국의 총수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여자는 그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잔혹하고도 화려한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 이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서유진의 새로운 세상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상가 건물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 화려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것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유진의 손길이 닿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중고로 구매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용품이 전부였. 그녀는 지난 10년간 입었던 명품 옷과 가방들을 모두 처분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으로 이 작은 공간을 얻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강태민에게서 받아온 낡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세상의 눈에는 가치 없는 물건일지 몰라도 유진에게는 제국의 초석이 될 가장 강력한 무기였. 그녀는 아직 이 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첫 번째 승리를 쟁취하고 싶었. 그녀의 회사 이름은 아리아드네 캐피탈이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영웅 테세우스에게 미궁을 탈출할 시를 건네준 공주의 이름.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이라는 미궁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길을 찾는 안내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은 직원도 없는 1인 기업일 뿐이었지만 유진은 결혼 반지를 포함한 모든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을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워가며 시장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날카롭게 빛났. 강태민과 살면서 그녀는 수많은 고급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 그는 집에서까지 업무 전화를 하거나 중요한 손님들을 만났고 유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든 대화를 여과 없이 나누었. 그는 유진이 그 대화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오판이었. 유진은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몇 달 전 강태민이 업계의 한 바이오 기업 대표와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는 그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라며 투자를 망설였다. 루나 바이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작은 회사였지만 혁신적인 신약 물질을 개발 중인 곳이었.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루나 바이오에 대해 파고들었다. 회사의 재무제표 연구개발 진행 상황 관련 논문까지 샅샅이 훑었. 모든 정보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곧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며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성공한다면 주가는 수십 배로 뛸 것이었. 이것은 도박이었다. 실패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과 분석은 확신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 자신의 전 재산을 루나바이오 주식에 쏟아부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 그 후 2주 동안 시장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유진은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 강태민의 비서가 보내온 생활비 통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돈은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후 루나 바이오는 개발 중이던 항암 신약의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왔다고 공시했.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루나 바이오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 상한가 또 상한가. 며칠 동안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유진은 자신의 계좌에 찍히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덤덤하게 바라보았. 그녀의 작은 자본금은 불과 일주일 만에 20배가 넘는 거금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전투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 유진은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미련 없이 모든 주식을 처분했다. 그녀는 욕심부리지 않았. 첫 번째 승리는 앞으로의 전쟁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한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 이제 시작할 수 있었.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기적 같은 성공은 금융가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혜성처럼 나타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바이오주의 투자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신생투자사. 몇몇 경제신문과 증권가 정보지에서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 이 소문은 당연히 은성그룹의 강태민의 귀에도 들어갔다. 보고를 하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회장님, 최근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리아드네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표가 서유진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유진, 그의 머릿속에 이혼하던 날 무표정하게 서류에 서명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운이 좋았나 보군.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겠지. 그런 돈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진이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에게 유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여자일 뿐이었. 신경 꺼. 앞으로 그 여자에 대한 건 보고할 필요 없어.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 마. 그의 단호한 말에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믹스 커피가 들려 있었.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은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계열사 목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 첫 번째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녀는 취해 있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계열사의 이름을 가리켰다. 은성물산, 그룹의 핵심 자금줄이자 강태민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 강태민 씨, 당신이 무시했던 그 운이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차갑게 읊조렸다. 첫 번째 벽돌은 성공적으로 쌓아 올렸. 이제 그 벽돌로 견고한 성벽을 쌓아 거대한 제국을 포위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빛나고 있었.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아리아드네 캐피탈은 더 이상 증권가 정보지 구석에나 언급되는 이름이 아니었. 서유진의 사무실은 여전히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가 직접 영입한 2명의 유능한 팀원이 함께했. 한 명은 대형 증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비운의 에이스 분석가 박시연 대리였고, 다른 한 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트레이더 오규철 부장이었. 유진은 그들의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 보았고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 아리아드네 캐피탈은 몇 번의 성공적인 단기 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크게 불렸다. 그들의 투자 방식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 시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왔다. 이제 금융가에서 서유진은 미궁의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 아무도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지 못했. 그녀의 진짜 목표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었다. 그녀와 팀원들은 몇 달 동안 오직 한 곳만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있었. 바로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은성물산이었. 그룹의 모든 물류를 담당하는 곳으로 겉보기에는 탄탄해 보였지만 유진은 그 내부의 부실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 은성물산은 전형적인 방만, 경영의 표본입니다. 그룹의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혁신도 효율도 없어요. 주가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요. 박시연 대리가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보고했다. 그녀의 눈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유진은 그녀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민 회장은 곧 이 은성물산을 통해 대규모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야. 물류 허브를 선점해서 그룹 전체의 글로벌 사업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것은 강태민의 야심이 담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직접 공격하기엔 아직 자본이 부족합니다. 오규철 부장이 신중하게 물었.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장수처럼 조심스러웠다. 유진은 그런 그의 신중함을 높이 샀.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면 공격은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접근할 거야. 사자가 먹잇감에 다가가듯. 그녀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몇 주에 걸쳐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통해 은성물산의 주식을 조금씩 매집하기 시작했다. 시장에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은 하루 거래량의 극히 일부만을 사들였다. 강태민의 금융팀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믿고 있었기에 작은 개미의 움직임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 주식을 매집하는 동시에 유진은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 그녀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몇몇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은성물산의 비효율적인 경영 실태와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흘렸. 물론 모든 것은 팩트에 기반한 자료였.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성물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기사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왔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은성그룹 내부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시장의 반응으로 치부했다. 오히려 유진에게는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사들일 절호의 기회였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고 있었. 작전 시작. 한 달 후 유진과 그녀의 우호지부는
은성물산의 전체 주식 중 1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칼을 뽑을 시간이었다. 유진은 기자회견을 자청했. 아리아드네 캐피탈 은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M&A 공식 선언. 이 소식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신생 투자사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감히 칼을 겨눈 것이다. 모두가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강태민은 해외 진출 프로젝트 보고를 받던 중 이 소식을 접했다. 보고를 하던 임원의 목소리가 당혹감에 떨렸다. 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서유진, 감히. 그는 즉시 금융팀을 소집해 불호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런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하고.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강태민의 전 부인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유진의 개인적인 복수심 관심을 끌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라고 생각했.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이혼 후 처음으로 서유진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순종하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 강태민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서유진.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지. 당장 그만두지 못.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장난이라니요. 이건 엄연한 기업 활동입니다. 강태민 회장님. 그녀가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태민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완벽한 선긋기였.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당장 손 떼. 네가 가진 돈 전부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내가 너 같은 건 언제든지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걸 잊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담겨 있었.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강태민 회장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죠. 그 한마디에 강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 냉철해야 할 자신이 감정에 휩쓸리고 감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유진이 냉정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유진. 그는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장난도 발악도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끔찍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여자였. 아리아드네 캐피탈의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모든 경제 뉴스와 증권 방송은 온종일 이 사건에 대해 떠들어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서유진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었다. 그들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태민은 서유진을 완전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반격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작은 돛담배를 집어삼키려는 듯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자금 압박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압력을 넣었. 아리아드네 캐피탈에 대한 모든 신규 대출과 신용 공여를 중단하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그는 서유진의 자금줄을 말려 서서히 고사시키려는 작전이었. 동시에 은성그룹의 홍보팀은 서유진을 향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유진이 불안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일 뿐이라고 묘사했. 그녀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이번 M&A 시도를 지극히 감정적인 치기 어린 행동으로 몰아갔. 세상 물정 모르는 주부의 위험한 불장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지면을 장식했. 마지막으로 강태민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는 우호적인 기업들을 백기사로 내세워 은성물산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게 했.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유진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제국은 철옹성처럼 보였. 하지만 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 그녀의 평정심은 오히려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었. 그녀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혼란 대신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공존하고 있었. 강태민의 흑색 선전은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방식은 그동안 은성그룹의 독주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기업들을 자극했. 은성그룹에 맞설 기회만을 엿보던 몇몇 경쟁사와 사모펀드들이 비밀리에 서유진에게 접촉해왔다. 그들은 서유진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내고 싶어했. 유진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새로운 동맹이 그녀의 뒤를 받쳐주기 시작했. 강태민이 그녀의 돈줄을 막으려 할수록 더 큰 자금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어왔다. 거대한 반판 강태민 연합이 서유진을 중심으로 서서히 구축되고 있었. 유진은 언론의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며 비즈니스에만 집중했. 그녀의 이런 전문적인 태도는 오히려 강태민의 인신공격을 유치하고 저급하게 만들었다. 여론과 소액주주들의 마음이 조금씩 그녀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주간지와 단 한 번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 그곳에서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하여 은성물산의 문제점을 지적했. 그리고 자신이 회사를 어떻게 개혁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시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 전쟁의 양상은 단순한 지분 싸움에서 주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위임장 대결로 번져나갔. 강태민은 기존의 방식대로 다른 주주들을 협박하거나 뒤로 검은 거래를 하며 표를 모았다. 반면 서유진은 일일이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 그녀의 무기는 위협이 아닌 논리와 비전이었. 은성그룹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보였다. 강태민의 측근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몇몇 임원들은 서유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 그들은 점점 더 감정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해가는 강태민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의 성벽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밤, 서유진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자신감이 넘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 같은 시각 강태민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 그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여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전략가와 싸우고 있었.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고요함이 그를 짓눌렀. 은성물산 주주총회를 앞둔 며칠 동안 금융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한 곳 강태민과 서유진의 대결에 쏠려 있었.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을 넘어 구시대의 제왕과 신흥강자의 자존심을 건세기의 대결로 비치고 있었. 강태민이 돈과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서유진은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곳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자본이 아니었. 그것은 바로 정보였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녀에게 독특한 무기를 쥐어주었.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 강태민과 그의 측근들이 무심코 나누는 대화들,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 서재에 놓여있던 의심스러운 서류들.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하고 있었. 유진은 아리아든의 캐피탈을 설립한 직후부터 비밀리에 은성그룹의 전현직 직원들과 접촉해왔. 강태민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했거나 그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그녀의 정보원이 되어주었. 작지만 강력한 그녀만의 정보 네트워크가 그렇게 완성되었.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몇 년 전 강태민에게 밑보여 쫓겨난 재무팀의 한 부장이 제공했. 그는 강태민이 은성물산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바로 비밀장부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 그 돈은 정관계 로비, 불법적인 투자 그리고 강태민 개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쓰이고 있었. 이제 유진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는 것은 하수의 방식이다. 그녀는 적을 공포에 몰아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전을 택했. 그녀는 암호화된 비밀장부의 일부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단 몇 줄의 거래 내용만을 익명의 금융 전문 블로그에 제보했. 마치 거대한 비밀의 존재를 암시하듯 아주 작은 단서만을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다. 이 작은 파편은 은성그룹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강태민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그 암호화된 장부가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 강태민은 극심한 공포와 편집증에 사로잡혔다. 그는 내부의 쥐새끼를 색출하겠다며 무자비한 조사를 시작했고 충성스러운 부하들까지 의심하며 몰아세웠. 그의 이런 광적인 행동은 조직의 충성심에 균열을 일으켰. 임원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위임장 대결보다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회장의 분노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 강태민은 서유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자신의 진영을 파괴하고 있었. 은성그룹의 이사회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리 스캔들의 냄새를 맡았. 강태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이익과 권력에 기반한 것이지 개인적인 의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 몇몇 이사들이 비밀리에 서유진 측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강태민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회사를 파국에서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제국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 주주총회 전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라고 소리치며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굴었. 그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려 있었. 같은 시각 서유진은 조용한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 자료 대신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 그 그림은 그녀에게 자신의 시작과 싸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 그녀가 할 일은 이제 모두 끝났다. 모든 덫을 설치했고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내일 그녀는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 한 남자가 쌓아올린 오만한 제국의 붕괴를 주재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은성그룹 본사 빌딩의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 대한민국 재계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주주총회의 모든 언론과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었.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 강당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주주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 그들의 손에 들린 의결권 하나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칼날이었. 강태민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 그의 뒤를 따르는 임원들의 표정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처럼 굳어있었. 강태민이 의장석에 앉아 장내는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그의 등장은 여전히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지만 오늘따라 그 권위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은성물산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안건이 하나씩 처리되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바로 경영진 신임한 사실상 강태민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안건이었다. 사회자가 안건을 상정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강태민과 빈 채로 남아있는 아리아든의 캐피탈 측의 좌석으로 쏠렸다. 서유진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 강태민의 변호인단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 그들은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적대적 M&A 시도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맹비난했. 그들은 서유진을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경영인으로 몰아붙였. 그때였다. 이에 있습니다.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서유진이 서 있었.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와도 같았. 그녀의 뒤로는 박시연 대리와 오규철 부장 그리고 그녀와 손을 잡은 동맹 세력의 대표들이 따르고 있었. 유진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 그녀는 강태민을 지나쳐 자신의 자리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 강태민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유진의 눈에는 차가운 연민과 확신이 담겨 있었.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강태민 회장님. 저는 아리아든의 캐피탈의 대표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적인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주 여러분의 이익과 은성물산의 미래를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은성물산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증명하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사실과 숫자로 이야기했다. 강태민 회장님의 경영 방식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강태민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강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바로 강태민 회장님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입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강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다. 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야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다음 장면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스크린의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바로 강태민의 비밀 장부였다. 암호화되어 있던 장부는 그녀의 전문가 팀에 의해 완벽하게 해독되어 있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성공적인 경영의 실체입니까? 강태민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 스크린에는 정치인들의 이름, 유령 회사의 계좌번호, 그리고 강태민 개인의 호화로운 유흥비 내역까지 상세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태민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패한 제왕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 은성물산의 진정한 주인은 강태민 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주주 여러분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환호였다. 곧바로 이어진 경영진 불신이만 투표는 싱거울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었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의장석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추락하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졌어. 서유진에게. 강당을 빠져나오는 유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끝났. 그러나 그녀가 새로 만들어가야 할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강태민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서유진이 공개한 증거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고 은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강태민은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은 동결되었다. 어제까지 그의 발밑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던 측근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앞다투어 강태민의 추가 비리를 폭로했다. 배신은 그가 세상을 지배하던 방식이었고 이제 그 방식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강태민의 추악한 실체를 보도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물 경영인은 이제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 반면 서유진은 은성그룹의 새로운 구원자로 떠올랐. 최대 주주 자격으로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된 그녀는 혼란에 빠진 그룹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는 대신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 그녀의 목표는 지배가 아닌 개혁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태민이 심어놓은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등 파격적인 혁신을 이어갔다. 그녀의 결단력 있고 윤리적인 리더십에 직원들과 시장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 강태민이 구속되기 며칠 전 그는 변호사를 통해 서유진에게 마지막 만남을 요청했다. 유진은 고민 끝에 그 요청을 수락했. 두 사람은 조용한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 마주 앉았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 오직 끝났다는 안도감과 무력한 남자에 대한 약간의 연민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패배한 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오만함에 패배한 거예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과 권력으로만 판단했죠. 사람을 감정을 그리고 신뢰를 하찮게 여겼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몇 달 후 강태민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의 소식은 이제 신문 사회면의 작은 단신으로 처리될 뿐이었다. 세상은 이미 그를 잊어가고 있었. 은성그룹은 서유진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해졌.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비전은 주주들과 고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 1년 뒤 세계적인 경제 잡지의 표지에 서유진의 얼굴이 실렸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바꾼 혁신가라는 제목과 함께 그녀의 성공 신화를 대서특필했.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 많은 투자자가 아닌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 강태민은 우연히 다른 재소자가 버리고 간 신문에서 그 잡지 기사를 보게 되었. 표지 속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서유진의 모습.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후회였.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 같은 시각 서유진은 은성그룹의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 그녀의 시선은 집무실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그림으로 향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그림. 그녀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고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 그것으로 충분했.